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지리 정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리 정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지리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지리 정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리 정보라는 것은요. 우리 지리 정보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장소라든지 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지리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관한 모든 정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장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지리 정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 지리 정보가 왜 필요하냐? 이러한 어떤 장소에 대한 정보인 지리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데요. 지리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가장 알맞은 장소를 선정할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항상 선택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걸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결정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를 무수히 많은 장소 중에서 하나의 장소를 선택을 할 때는 바로 이 장소를 선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이러한 정보들이 바로 지리 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지리 정보라는 걸 통해서 어떠한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이러한 지리 정보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종이지도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요. 종이지도 말 그대로 현실 세계를 어디에 그린 거? 바로 종이에 그린 것을 종이에 축소시켜서 그린 것을 우리 종이지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종이지도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리 정보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바로 살가부도 바로 종이지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종이지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터넷을 접속해서도 이러한 지도를 흔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인터넷 전자지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지리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장소를 검색을 하거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또는 구글에 들어가서 지도 앱을 활용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전자지도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전자지도라는 걸 통해서 인터넷 전자지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다? 바로 지리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이 있냐면 구글 지도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지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터넷 전자지도의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지리 정보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또 하늘에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를 통해서 실제 이 지역의 사진을 찍어서 보다 정확한 지리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위성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실제 그 지역을 축소시켜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제 그 지역의 생생한 정보를 바로 하늘 위에서 찍어서 그 지역의 생생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것을 위성사진,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위성사진이라 부르고요. 비행기에서 찍으면 항공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어떤 게 있냐면 인터넷에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 각 지역의 모습을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집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는 종이지도 또 인터넷 전자지도 그리고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생생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그 지역에 대한 생생한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리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리 정보의 획득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리 정보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방법, 직접 조사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을 직접 뭐한다?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통해서 지리 정보를 어떻게 한다? 획득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에 직접 가서 그 지역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우리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직접 조사입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거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요거의 반대말이 간접 조사입니다.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을 직접 조사라고 한다면 우리 직접 가지 않고도 그 지역에 관한,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지 않고도 그 지역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간접 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접 조사는 무엇이냐? 그 지역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해당 지역의 지리 정보를 어떻게 한다? 지리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우리 간접 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접 조사는 어떻게? 옛날에는 종이지도, 책을 통해서 알았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전자지도 플러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뭐 블로그도 있고 뭐 SNS, 뭐 카페, 인터넷 카페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지리 정보들을 우리 획득할 수 있죠. 그래서 지리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지리 정보를 획득하는 직접 조사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직접 가지 않고도 지리 정보를 획득하는 간접 조사라는 녀석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리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우리가 무언가를 장소를 선정할 때 이러한 지리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리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장소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지리 정보를 통해서 하는 의사 결정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공간적 의사 결정 또는 지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지리 정보를 통해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공간적 의사결정 또는 지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른다. 공간적 의사결정 또는 지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그렇다면 이렇게 지리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장소를 선정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지리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리 정보가 만약에 지리 정보들이 단순하다면 이러한 의사결정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선정해야 될 지리 정보가 너무 우리가 수집한 지리 정보가 너무 많고 결정해야 될 게 우리가 너무 복잡해서 쉽게 내릴 수 없다. 이럴 경우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장소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지리 정보 체계 GIS라고 불러요. 지리 정보 체계 GIS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리 정보 체계 GIS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GIS란 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지리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여기에 조금 필요한 말을 쓰자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종합관리 체계를 우리 지리 정보 체계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GIS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컴퓨터가 분석, 종합을 해서 사용자에게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 GI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정보 시스템 GIS의 한번 처리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지리 정보들을 먼저 수집해야겠죠. 1단계가 바로 지리 정보 수집을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직접 조사도 있고, 그렇죠. 간접 조사, 직접 조사와 간접 조사를 통해서 먼저 지리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집한 지리 정보를 어디에 입력한다?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을 해요. 하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종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자에게 또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사용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게 되는 이러한 지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GIS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GIS가 왜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GIS는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수월하게, 즉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GIS는 다른 사람과 공유가 쉽다. 왜?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공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지만이 아니고 이러한 GIS는 그럼 어디에 활용하느냐? 바로 이러한 지리 정보를 우리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지리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장소를 선정하는 지리적 의사결정 또는 공간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GIS는 바로 지리적 의사결정 또는 공간적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역 정책이 있어서 이러한 지리적 또는 공간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요즘에 초등학교 부근에 보면요. 횡단보도에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이걸 옐로 카펫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인근의 횡단보도 주변 옐로 카펫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GIS라는 것을 활용을 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러한 옐로 카펫을 설치하였다가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까지 지리정보와 지리정보체계 GIS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